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냈어요? 우리가 1학기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2학기 때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또 2주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2학기 우리가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만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학기 수업의 어떤 그 과정명이 바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뭐 스위치 라우터, 또 우리가 프로토콜,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봤었죠. 그러한 1학기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바탕으로 해서 2학기에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는 좀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명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입니다. 그래서 뭐 1학기 때 우리가 웬만큼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우리 수업 계획서입니다. 우리 1학기 때 수업 계획서 부분이 조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그 2학기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가 중간고사가 우리가 30%, 그 다음에 기말 30%, 그 다음에 과제 20%, 출석 20% 이렇게 우리가 배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좀 더 이게 완화가 돼야 되는데 완화되지 않으면 1학기 때 같이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성적평가 및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아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는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로컬 에어리어, 우리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 즉 우리가 네트워크는 개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기업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우리가 본사와 지사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본사도 하나의 뭐가 된다? 랜이고 지사도 하나의 랜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본사와 지사를 갖다가 연결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라우터라는 장비가 우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죠? 예. 기억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랜과 랜을 연결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WAN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학기 때는 이렇게 우리가 랜과 WAN이라는 크게 두 개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 스위치와 바로 라우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이러한 장비들의 우리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 즉 우리가 호스트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 즉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다면 2학기 때는 좀 더 본격적으로 스위치에 대한 아주 좀 깊은 우리가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라우터에 대한 라우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1학기 때는 정적과 동적 중에 RIP라는 아주 좀 심플한 우리가 라우팅 기술을 배웠다면 우리가 2학기 때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라우팅에 대한 기술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목차에서 얘기 나올 테니까요. 한번 기장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ICND1 교재, 요 교재죠. 요 교재를 가지고 배웠던 내용들이 우리가 뭐 챕터 1에서는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호스트 통신 모델, 바로 OSI 7계층 모델과 TCP/IP 4계층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 계층의 어떤 특징과 그 계층의 우리가 헤더에 어떤 내용들이 캡슐화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우리가 이더넷, 우리가 랜의 기술이죠. 랜 구축하는 기술이 바로 이더넷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랜을 구축하는 장비가 바로 스위치죠. 예, 스위치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스위치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부분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3장 무선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못했었는데요. 이야기 때 좀 시간이 흘러간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우리가 랜 연결이죠.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랜과 랜을 우리가 연결할 때는 바로 라우터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는 라우터의 라우팅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뭐 다시 말하자면 라우터의 역할은 바로 경로 결정이죠. 바로 라우팅이라는 게 바로 경로 결정을 우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라우팅. 그러기 위해서 라우터는 우리가 바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을 가졌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어드레싱 계획 세우기. 우리가 네트워크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네트워크 우리가 토폴로지를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더더욱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IP 할당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드레싱 정책은 클래스풀 어드레싱 정책과 클래스리스 어드레싱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바로 클래스풀은 FLSM이라는 우리가 어드레싱 정책, 그 다음에 클래스리스는 VLSM이라는 우리가 어드레싱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 아울러 우리가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에서 IP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IP를 갖다가 좀 나누어 우리가 할당하는 서브네팅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1학기 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을 좀 상기시켜서 2학기 수업이 임하면은 수업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서 웬 연결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웬 연결. 우리가 웬 연결은 결국은 라우터,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랜과 랜, 즉 우리 본사와 지사를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 라우터를 이용했었고, 라우터에서 우리가 어떤 라우팅이라는 설정을 했었죠. 그 라우팅이 바로 정적 우리가 라우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적 라우팅 중에 우리가 RI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동적 라우팅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1학기 때 우리 ICND1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했었던 거고요. 마지막 장인 요 6장 네트워크 환경 관리를 또 우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는 요 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ICND1 1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ICND2 교재는 ICND2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또 좀 구매를 좀 하셔야겠죠, 그죠? ICND2 교재인데요. 이 교재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바로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스위치 기술 중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VLAN이라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N2에서는 1학기 때 배웠던 우리가 스위치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구현이 되어야 되고 사용을 해야만 되는 VLAN 기술과 스패닝 트리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여러분이 우리가 ICND2 2학기 우리가 수업 내용 중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부터 우리가 바로 1주차 수업 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 규모의 라우티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우리가 챕터가 있는데요. 동적 라우팅, 우리 1학기 때 RI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동적 라우팅을 잠깐 구현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드레싱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어드레싱 정책 중에는 클래스풀, 지금은 클래스 개념을 쓰지 않고 전부 다 클래스리스
우리가 A, B, C 클래스를 무시하는 우리가 어드레싱 기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바로 클래스리스 어드레싱 기법의 아주 대표적인 어드레싱 기법이 바로 VLSM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VLSM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은 우리가 단일 영역 OSPF 구현이라고, 즉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1학기 때 잠깐 소개할 때 RIP가 있고 OSPF가 있고 또 EIGRP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OSPF가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인데요. 이게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OSPF고, 우리 학교도 현재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라우팅이 저 학교 캠퍼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내 뭐 IT 기업 중에 KT 또는 우리가 뭐 SK 텔레콤 등등 대부분의 기업이 OSPF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대학 캠퍼스도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EIGRP 라우팅 프로토콜. 자, EIGRP는 시스코사에서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OSPF와 거의 대등한, 어쩌면 OSPF보다 좀 더 성능적인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낫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려면 이거는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 즉 라우터가 시스코 라우터로 구현된 네트워크에서만 이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시스코라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뭐 많게는 70%까지 지금 현재 우리 구축이 되어 있지만, 모든 기업에서 100% 시스코 장비를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시스코 장비로 대학 캠퍼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곳이 대구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가 바로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시스코 라우터 스위치가 한 60, 70%, 뭐 많게는 80%, 나머지 30%는 다른 타 벤더 장비로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즉 네트워크 혼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 수가 없죠.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를 우리가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EIGR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바로 시스코에서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구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효율적인 OSPF에 비해서 좀 더 좀 가볍게 우리가 동작하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그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ACL이라는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 트래픽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ACL을 이용한 바로 트래픽 관리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안이 큰 이슈 아닙니까? 이 보안에서 우리가 바로 필요한 보안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여러분들 뭐죠? 바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파이어월, 방화벽. 즉 방화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화벽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ACL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방화벽.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화벽이라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장비는 라우터의 RU입니다. 라우터의 ACL 기능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런 NAT, NAT라는 이런 어떤 기술을 갖다가 별도로 빼놓은, 왜? 라우터가 요즘에는 굉장히 좀 바쁘죠. 예, 왜? 모든 트래픽이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이라는 우리가 전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즉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는 트래픽이 우리 기업 네트워크의 80, 90%입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역할이 굉장히, 즉 경로 결정하는 역할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 보안 관련된 어떤 이 ACL이라는 기능 자체가 원래는 라우터에서 기능이었지만, 라우터의 기능이지만 이 기능을 갖다 별도의 장비인 방화벽에다가 빼서 보안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ICD2에 우리 이야기 때 이 HL이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잘만 이해하시면 방화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ACL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트래픽 관리, 즉 보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안은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우리 보안 기술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뭐 등등.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안을 구축할 것인가, 이 바로 네트워크 보안인데, 그 네트워크 보안이 원래는 라우터의 ACL 명령으로 구현이 가능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은 바로 NAT입니다. 1학기 때 잠깐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NAT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 NAT라는 기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차적으로 뭘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IP 버전 4가 32비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3억만 개의 IP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 IP 버전 4의 가장 큰 문제가 유한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IP의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사설 IP라는 개념이었죠. 이 사설 IP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캠퍼스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IP였습니다. 즉 돈을 주고 구입하는 공인 IP가 아니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IP가 바로 사설 IP였죠. 이 사설 IP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즉 돈을 주고 사지 않은 IP다 보니까 어떤 경비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이 사설 IP는 인터넷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왜? 전 세계에서 똑같은 사설 IP를 쓰는 호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호스트가 인터넷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IP 충돌이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설 IP가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NAT라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1학기 때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고급적인 과정을 하게 되면 이 NAT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비단 사설 IP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근용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NAT를 가지고 여러가지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사실은 기업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챕터에서는 NAT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그 다음에 IP 버전 4의 유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IP 버전 6가 나왔죠. 그래서 버전 6 어드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 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웬으로의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우리가 VPN이라는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뭐 PPP 프로토콜 뭐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중요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VPN이라는 기술이 요즘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VPN이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바로 이 VLAN이라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VLAN이라는 기술이 스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해야만 되고, 또 왜 구현을 해야 되느냐, VLAN의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또 어떻게 VLAN을 구축해서 우리가 LAN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ST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STP라는 프로토콜이 우리가 LAN 네트워크 구축함에 있어서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중화 구성, 즉 스위치를 2대 이상 연결을, 우리가 링크도 2개의 링크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루프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루프가 생기는 것을 막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용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나온 프로토콜이 바로 STP라는 스패닝 트리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스위치 네트워크에서는
이 VLAN 기술과 그 다음에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 관리자라면, 즉 스위치 관리자라면 이 두 기술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2학기 수업에서 좀 전에 제가 소개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교과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위치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1학기 때 우리가 알아봤던 스위치의 어떤 기능이었죠? 스위치의 바로 이런 어떤 3대 기능. 우리가 L2 스위치라고 부르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합니까? 어드레스, 러닝 기능, 그 다음에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수업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루프 회피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 L2 스위치, 스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이 VLAN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스패닝 트리라는 기술이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스위치 이 세 가지 기능, 1학기 때 수업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2학기 우리가 수업을 임했으면 합니다. 잠깐 복습하는 개념을 잠깐 한번 알아본다면 이런 이야기였죠. 스위치의 첫 번째 기능인 추수학습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참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네트워크 장비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우리가 방송 방식이 세 가지였다. 1대1 통신이 바로 유니캐스트라는 방송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대5 모든 우리가 호스트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송 방식이 바로 브로드캐스트였죠.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1대 특정 그룹에 전달하는 이런 어떤 방송 방식이 바로 멀티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송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VLAN이라는 기술을 갖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브로드캐스트 방송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2학기 본 수업 가서는 1학기 때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 방식에 따른 우리가 어드레싱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1대1 통신하는 유니캐스트 방송을 하려면은 당연히 3계층 헤드의 목적지 IP가 바로 요 호스트의 IP가 목적지 IP로 우리가 캡슐화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2계층 헤드의 목적지 맥도 바로 요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가 캡슐화 되어야 되겠죠. 즉 1대1 통신에서는 목적지 호스트의 IP와 목적지 호스트의 맥이 캡슐화 되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유니캐스트 IP고 유니캐스트 맥 어드레스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할 때 우리가 3계층 목적지 IP 부분에 어떤 주소가 캡슐화 되어지는지, 또 2계층 헤드에는 어떤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캡슐화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겠죠. 이미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브로드캐스트 방송은 어떤 우리가 IP를 가지고 방송했죠? 로컬 다이렉티드, 나의 랜에 우리가 모든 호스트에 방송을, 즉 브로드캐스트 방송할 때는 목적지 IP가 255.255.255.255였죠. 기억합니까? 그럼 2계층 우리가 목적지 맥에는 어떤 맥 어드레스가 브로드캐스트 맥으로 캡슐화 되었습니까? 바로 전부 다 이진수가 1인 ff.ff.ff. f가 12 우리가 숫자가 맥 어드레스에 기록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맥 어드레스가 되고 브로드캐스트 IP가 되어집니다. 이야기 우리가 본 수업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리가 방송 방식에 따른 목적지 IP, 그 다음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어떤 주소가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멀티캐스트 방송은 마찬가지겠죠. 멀티캐스트 방송을 하기 위해서 3계층 우리가 목적지 IP에는 당연히 멀티캐스트 방송용 IP, 우리 그동안 수업했던 바로 D 클래스 어드레스가 목적지 IP에 캡슐화 되어야겠죠. D 클래스 기억합니까? 224.0으로 시작하는 IP 대역입니다. 그러면 멀티캐스트
방송을 하기 위한 이계층 목적지 맥에 캡슐화되어지는 맥 어드레스는 어떤 맥이냐? 멀티캐스트 방송용 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1, 00, 52로 시작하는 맥 어드레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마 1학기 때 언급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본수업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버전 4 네트워크에서의 방송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VLAN 기술과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라는 스위치에서 아주 고급 반드시 여러분 이해해야 될 그런 어떤 기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의 우리가 첫 번째 기능인 주소 학습 기능은 요 그림 보시면 우리가 1학기 때 봤던 그림이죠. 스위치의 램 일부분을 맥 어드레스 테이블로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맥 테이블. 이 맥 테이블은 램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껐다 켜면 초기에는 뭐 empty, 맥이 텅 비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가 어디로? C로 우리가 그 프레임을 보낸다는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A는 이계층 헤드의 목적지 맥, C의 맥 어드레스와 자기 자신의 맥, 소스 맥을 캡슐화해서 스위치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의 이 제로 포트, 이 포트로 우리가 그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는 바로 이 A 호스트가 보내는 이계층 헤드의 소스 맥 어드레스를 읽어서 맥 테이블에 등록을 합니다. 이 제로 포트에 이런 맥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스위치의 첫 번째 기능인 주소 학습 기능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예. 그와 아울러서 이 스위치는 두 번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즉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 즉 A가 만들어서 보내는 이계층 헤드의 목적지 맥을 읽어서, 이 맥을 읽어서 맥 테이블에 참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C의 맥 어드레스가, C 호스트의 맥이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스위치는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스위치는 목적지 맥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스위치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던져버리게 되죠. 예.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던지는 걸 우리가 플로디드라고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은 A가 C로 보낸다는 건 방송 방식이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 1대1 통신이죠. 하지만 이 스위치가 C의 목적지 맥을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 우리가 유니캐스트 방송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unknown 유니캐스트라고 합니다. 즉 목적지 맥이 아직까지 맥 테이블에 학습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목적지 프레임이 들어온다면 이 스위치는 모든 포트로 이 프레임을 갖다가 던진다. 즉 이거를 영어로 플러디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스위치가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C도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가 A가 C에 보낼 때 맥 어드레스가 학습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또 T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T가 이번에 어디로? C로 지금 프레임을 보내는 과정이네요. 예, T 호스트가 C로 또 1대1 통신입니다. 보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T는 자기 자신의 맥을 소스 맥, 이계층 헤드에다 캡슐화하고 목적지 맥을 목적지 맥 필드에 캡슐화해서 보낼 겁니다. 그럼 이 스위치는 바로 3번 포트에 D의 맥, 소스 맥이 있다는 부분을 등록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스위치의 첫 번째 기능인 주소 학습 기능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C의 맥이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대1 통신 유니캐스트지만 아직까지 이 스위치는 목적지 맥을 학습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런 어떤 유니캐스트를 unknown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한다. unknown 유니캐스트 프레임은 모든 포트로 플러디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스위치는 모든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를 이제 맥 테이블 학습을 다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즉 모든 호스트의 맥을 학습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A가 C로 우리가 프레임을 보낸다는 가정을 한다면, 자, 보시는 것 같이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A가
2계층 헤드의 캡슐에 보낼 겁니다. 그럼 이 스위치는 목적지 맥 헤드에 있는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읽어서 맥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그럼 이 목적지 맥이 바로 몇 번 포트에 2번 포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2번 포트로만 프레임을 전달하고 1번과 3번으로는 프레임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스위치의 바로 두 번째 기능이 무슨 기능? 포워드. 2번 포트로만 전송하고 1번과 3번에는 필터, 전송하지 않는다 라는 두 번째 기능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허브와 스위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죠. 허브는 이런 맥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허브는 어떤 방송 방식의 프레임도 모든 포트로 던져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든 포트로 던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던지게 되면은, 자, 이 그림 보시는 것 같이, T는 분명히 지금 이제 그 C한테만 보내고 싶은데, 보내고 싶은데, A와 어디로? B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와 B 호스트에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니까 부하를 유발하겠죠. 그와 함께, T가 C한테 중요한 어떤 그 문서를 보낸다면, A와 B 호스트에서 우리가, 만약에 해커라면, 이 A와 B에서 우리가 와이샤크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T가 C한테 보내는 중요한 문서 내용을 훔쳐볼 수가 있겠죠. 그 보안에 아주 취약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포워드 필터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허브는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의 부하를 많이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취약성을 가지는 장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스위치는 이렇게 주소학습 기능과 그 다음에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브보다는 좀 더 네트워크에 우리가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좀 이해를 좀 해야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는 어떤 프레임을 포워드 필터 할 수가 있느냐? 스위치는 구체적으로 맥 테이블의 목적지 맥이 캡슐 학습이 된 유니캐스트 프레임만 포워드 필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위치는 어떤 프레임을 포워드 필터를 못하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프레임이죠. 브로드캐스트 방송 프레임과 멀티캐스트 방송 프레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맥 테이블에 학습이 되지 않은 unknown unicast 프레임은 모든 포트로 플러디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 T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목적지 맥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전부 다 F로 시작합니다. 목적지 맥이 전부 다 F예요. 자, 이런 F가 12자리가 찍히는 이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목적지 2계층 헤드에 실어서 보내게 되면 이 스위치는 이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맥 테이블에 있는지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뭐 인지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맥 테이블에 등록이 될 수 있는 맥 어드레스는 바로 이 호스트의 맥이죠. 이런 호스트 랭카드에 버닝되어진 이런 맥 어드레스는 우리는 유니캐스트 맥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브로드캐스트 맥 어드레스는 맥 테이블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T가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지 맥을 실어서 보내게 되면 이 스위치는 이 목적지 맥을 맥 테이블에 찾을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목적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모든 포트로 뭐 한다고요? 플러디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포트로 플러디드 될 수밖에 없는 이 프레임들은 이 호스트들한테 뭐를? 부하를 유발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보안의 취약성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학기 때 수업할 때 이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필요악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죠. IP 버전 4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 브로드캐스트 방송 때문에 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전 6에서는 브로드캐스트라는 방송을 아예 빼버렸다고 얘기를 했죠. 버전 6는 애니캐스트라는 새로운 방송 방식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버전 4 네트워크에서는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방송 방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줄여서 호스트의 부하를 줄일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VLAN이라는 기술입니다. VLAN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이 VLAN 기술을 모르면 스위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우리 ICNG2 교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었던 내용이 바로 VLAN 기술. 그 VLAN 기술을 이해하려면 브로드캐스트 방송,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스위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상기시키고요. 멀티캐스트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캐스트 프레임은 목적지 우리가 맥을 01, 00, 52라는 이런 어떤 맥 어드레스를 목적지 맥에 실어서 보냅니다. 멀티캐스트 맥 어드레스입니다. 그럼 01, 00, 52도 이 맥 테이블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스위치는 멀티캐스트 프레임도 모든 포트로 플러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또는 언나운 유니캐스트 이런 트래픽 때문에 네트워크의 부하가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술요? VLAN이라는 기술을 반드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 첫 2학기 수업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와 2학기 수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아까 목차를 통해서 좀 알아봤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2학기 수업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면 수업을 우리가 하면서 실장비를 가지고 실습하면 좀 더 효율적인데, 또 비대면 수업을 2주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동영상 수업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좀 청취를 하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길 바라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1학기 때 우리가 수업했던 그 동영상 스위치 네트워크 내용, 또 우리가 라우팅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2학기 수업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은 좀 이해하는 부분 좀 더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2차시 수업부터 제가 이 VLAN 기술과 또 우리 1학기 때 모였던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2차시, 3차시 수업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시 수업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